KB 시세 6억이야, 감정가 6억이야, 낙찰가 6억이야, 4억 5천까지 떨어져 있는 게 최저가가 6억 2천이고요. 실거래는 6억대에 다 거래가 되고 있었고요. 정말 아무리 못해도 1억 5천은 싸게 나온 거니까 경매도 싸게 받고 보금자리론까지 이용해서 실거주하면 돈도 적게 나가 싸게 받아서 모든 이점을 다 챙길 수 있기 때문에. 안녕하세요. 돈 되는 건 다 하고 있는 정원석입니다. 반갑습니다. 그래. 오늘은 말이죠, 질문을 상당히 많이 받았던 내용인데 경매 공매랑 정책대출, 보금자리론 이런 걸 같이 할 수 있냐라는 질문을 많이 받아서 그게 왜 가능한지도 설명을 드릴 거고요, 경매하시는 분들이 왜 보금자리론까지도 해야 되는지를 말씀을 드릴 거예요. 사실 요거는 사는 방법이고 얘는 다양한 대출 방법 중에 하나인 거예요. 잔금을 치를 때 보금자리론 써도 되고 뭐 또 다른 정책 대출인 디딤돌 신생아특례 써도 되지만 오늘은 보금자리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가장 많이 들은 질문들이 경매 공매로도 보금자리론 할 수 있냐라는 질문인데 당연히 되죠. 김포 낙찰 받으신 분이 계셨거든요. 그분이 보금자리론 승인 받았었어요. 그리고 요건 좀 팁인데 보금자리론이 그런 얘기도 많이 하세요. 경매 우리 낙찰 받고 잔금 치르는데 거의 한 3-40일 걸리거든요. 주택금융공사 전화하면 뭐 40일 전 50일 전에 신청해야 된다, 그 정도 걸리니까 라고 하면 시간 좀 안 맞는 거 아니냐 뭐 이런 걱정들 하시는데 보금자리론 4일 만에 승인 떨어지게 했습니다. 제가 그런 방법들도 알려드렸기 때문에 경매 공매로 보금자리론 다 할 수 있다. 우선 보금자리론에 대해서 간단히만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게 뭐냐면 말 그대로 보금자리를 마련하기 위한 대출인 건데 정부에서 해주는 거예요. 주택금융공사에서 대출을 실행시켜 주는 거고 주택금융공사에서 승인을 해주고 은행은 돈만 꺼내주는 곳이 됩니다. 구조가 일반 은행이랑 조금 다르고요. 대출 요건에 보면 6억 이하 공부상 주택입니다. 주택이니까 아파트도 되고 빌라도 되긴 해요. 근데 우리는 아파트를 오늘 좀 말씀을 드릴 거고요. 보금자리론이 좋은 게요, 무주택자도 되는데 1주택자 갈아타기도 돼요. 갈아타는 조건 하에 맞춰서 일시적 2주택 이런 상황도 포함됩니다. 그래서 그럴 경우에 보금자리론으로 갈아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주택의 가격도 포함되고 그리고 주택수도 요건에 포함되지만 또 하나는 소득을 봅니다. 업데이트가 안 됐는데 1인 가구나 일반 가정은 연봉 7천만 원이고요. 신혼부부는 좀 올랐습니다. 8,500만 원으로 올렸어요. 부부 합산? 네, 신혼부부가 8,500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LTV는 우리 지금 10-15대책으로 걸려있는 최대한도랑 똑같아요. LTV 70%. 보금자리론의 좋은 점은 DSR을 안 봐요. DTI라고 해서 뭐 상환 능력 정도를 보는 거라 우리가 뭐 신용대출이 많아서 DSR 꽉 찼다고 해도 한도가 일반 은행보다 조금 더 여유 있게 나온다는 점이 장점입니다. 6억 이하 공부상 주택이라고 돼 있잖아요. 네. 그러면 6억 기준이 어디예요? 6억 기준은 두 개예요. KB 시세랑 매매가 둘 다 6억 이하여야 돼요. 그런 경우도 종종 있어요. KB 시세는 6억 아래인데 매매가가 만약에 6억 500이다. 그러면 5억 900으로 깎아달라고 하고 이런 방법으로 협의를 하고 있는 게 보금자리론을 쓰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일반 매매는 그렇고요. 경매는 비슷하지만 KB 시세랑 매매가 봤죠? 그럼 경매는 매매가는 낙찰가겠네요? 그렇죠. 매매가는 낙찰가가 되는 거고 KB 시세 그리고 1회차 신권 진행하는 감정가 이 세 개가 다 모두 6억 원 이하여야 한다. 거의 일맥상통한다고 보시면 돼요. 감정가 이퀄 KB 시세랑 얼추 비슷하기 때문에 감정가가 5억 9천인 경우에는 KB 시세도 그렇게 넘어가진 않을 거다라는 거고요. 그런 경우도 있어요. LTV가 70%라 6억짜리를 낙찰받으면 4억 2천 대출이 나오는 거 아니냐라고 할 수 있는데 대출한 돈 최대 3억 6천이에요. 70%지만 70%와 3억 6천 중에 적은 금액. 다만 신혼부부의 경우 또는 생애 최초의 경우에는 4억 2천까지 더 높게 해줍니다. 아까 말씀드린 조건 중에 1주택 갈아타기 하시는 분은 3억 6천이 최대고 생애 최초 신혼부부 뭐 전세사기 피해자는 한도가 조금 더 나올 거다. 그게 4억이나 4억 2천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제가 계산을 해봤어요. 요새 시중금리가 얼마냐면요, 4% 중반에서 조금 더 신용이 안 좋거나 소득이 적으면 4% 후반까지도 나와요. 요거를 30년 기준으로 4억을 빌렸다고 계산하고 4.5% 원리금 균등상환으로 갚는다고 치면 월 202만 원을 갚아야 돼요. 자, 그런데 보금자리론을 받으면 똑같이 4억을 30년 동안 3.5%로 나오거든요. 금리가 요새 해보면 179만 원을 갚는 거예요. 한 달에 한 23만 원 정도를 저렴하게 할 수가 있는 거고요. 이게 30년이 되면요, 쌓이면 8,280만 원 차이가 납니다. 조건이 되면 무조건
보금자리론 플러스 경매공매로 이용을 하시는 게 좋다. 말씀드린 내용을 한 장으로 정리를 한 거예요. 이것들은 여러분들이 한 번 더 보시면 좋은데 여기서 조건이 하나 더 생겼어요. 원래 주택금융공사 사이트에 없던 내용이 하나 생겼습니다. 뭐냐면 6개월 내 전입 요건이 생겼어요. 수도권만 기준입니다. 수도권 기준으로 대출을 받으면 6개월 내 전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보금자리론도 실거주용으로만 쓸 수가 있게 되어버렸습니다. 규제가 아니라 수도권이에요? 네, 수도권. 대구, 대전은 6개월 내 전입 요건 없습니다. 보금자리론에 한해서는. 대출 규제로 인해 조금 아쉽게 생겼지만 주금공 사이트에는 이게 안 나와 있는데 제가 고객센터 물어보니까 생겼어요. 똑같이 적용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인지를 하고 계셔야 하는 부분이고요. 나머지는 아까 다 말씀드린 내용이랑 똑같은데 DSR을 보지 않는다는 게 제일 큰 장점입니다. DSR 안 본다는 게 무슨 의미냐면 연봉이 적으신 분들이 신용대출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주담대 받는데 한도가 좀 영향이 생기는데 얘는 DSR을 안 보기 때문에 그게 영향이 덜하다. 뭐야, 그러면은 신혼부부면 각자 신용대출 미리 받아놓고 해도 된다는 거예요? 해도 되는데 한 명 걸로 주담대를 받고 나머지 한 명으로 신용대출을 받으면 돼요. 그런 식으로 명의를 번갈아서 쓰면 대출을 더 많이 받을 수 있죠. 그래서 보금자리론의 장점이 금리도 저렴해서 이자가 적게 나가지만 일정 조건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조건에 맞춰서 물건도 잘 골라야 돼요. 금리는 저렴하지만 일반 매물에 사면 그 가격이 올라갈지 떨어질지를 모르기 때문에 처음부터 수익을 보고 들어가는 경매로 싸게도 사고 금리도 적게 할 수 있는 경공매 플러스 보금자리론을 보자는 거였습니다. 물건들을 몇 개 가지고 와 봤는데요. 제가 아까 수도권이라고 했기 때문에 수도권에 있는 물건 6억 이하 공부상 주택 물건을 제가 가지고 와봤습니다. 자, 여기 서울 노원구에 있습니다. 노원구 중계동의 중계무지개 아파트라는 곳이고요. 가보셔야겠지만 재건축도 추진하고 있는 곳이긴 합니다. 그런 물건의 가치를 말씀드리는 건 조금 오늘은 넘어가고요. 제가 아까 경매에서 3개를 봐야 된다고 했죠. 하나 감정가, KB시세, 하나 낙찰가. 자, 여기 보시면 우선 감정가가 5억 2,500이고요. 제가 KB시세도 봤는데 다 6억이 안 됩니다. 한 번 유찰이 돼서 4억 2천까지 떨어졌어요. 자, 그럼 이 물건 대략 어디에 위치했는지 보여드리면 중계역 7호선에 있고요. 7호선으로 우리 강남 다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노선이거든요. 근데 중계역에서 바로 여기 붙어있는 초록색권 아파트입니다. 도보로 뭐 거의 2, 3분이면 가겠죠? 근데 학교가 왜 이렇게 많아? 주변에 보면 여기도 초등학교, 얘도 중학교, 초등학교, 고등학교 다 있습니다. 그래서 학군도 뭐 여기니까 상권도 있을 거고 교통도 좋은 서울에도 이런 아파트가 아직 6억대 밑으로 있다라는 거고요. 그럼 대체 얘 가격이 얼마냐를 봤더니 매매로 두고요. 동일 평수, 낮은 가격 순, 동일 매물 묶기를 꼭 하셔야 돼요. 네이버 부동산 볼 때 이게 필수입니다. 이 4개. 호가가 6억에 돼 있습니다. 제일 싼 게 지금 6억에 나와 있는 거예요? 제일 낮은 게 6억인데 요거는 조금 현장에 가서 보셔야 돼요. 왜냐면 6억까지 거래된 건 아직 없어요. 최근 9월부터 12월까지 거래 내역을 보면 6억까지는 없어요. 왜냐면 호가는 매도자 맘대로 올려놓는 거예요. 실거래도 같이 봐야 하는데 자, 실거래 보니까 자, 5억 1900 요건 금매로 던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지만 5억 중후반으로 형성이 돼 있기 때문에 5억 중반 정도 봐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드는 물건이 아까 얼마? 4억 2천까지 떨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정말 받고 실거주를 하셔야 되는 분들이기 때문에 5억은 살짝 넘겨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데 요거 만약에 입찰 너무 공격적으로 해서 낙찰가를 6억 살짝 넘겼으면 보금자리론 못 받는다고요. 얘가 만약 시세가 7억이더라도 6억 밑으로 맞추기 위해서 그거는 꼭 지키셔야 한다 하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이게 언제 입찰이냐? 2월 말입니다. 권리분석 문제는 없기 때문에 다른 대출이나 이런 준비가 되셨다면 현금이 준비가 되셨다면 이것도 한번 노려보시죠. 자, 두 번째 물건, 이 물건도 서울입니다. 이것도 노원구 상계동에 있는 물건이고요. 한신 아파트가 유명하거든요. 5억 8천에 감정이 됐는데 KB 시세도 6억이 안 됐습니다. 한 번 유찰이 돼서 3월에 입찰할 수 있는데요. 4억 6,400까지 떨어졌습니다. 평도 좋네. 8사라서 방 3개, 화장실 2개겠네요. 서울에서 사실 이렇게 평수가 넓고 가격이 싼 건 사실 찾기 힘든데 입지를 보자면 여기입니다. 여기. 옛날에 피디님이랑 마들역 몇 번 갔었는데 여기서 도보로 꽤 떨어져 있어요. 한 15분 걸리겠죠? 학교가 여기 맞은편에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호가가 5억 9천에 1층이 호가입니다. 자, 그런데 거래도 얼추 비슷하게 됐어요. 뭐 6억 넘는 것도 있지만 우린 1층이라서 5억 중반에서 후반 정도 되지 않을까라는 게 손품으로 봤을 때 대략적인 느낌이에요. 자, 근데 이 물건이 아까 얼마에 나와 있었냐? 4억 6,400에 나와 있습니다.
근데 얘가 5억 중후반에 팔릴 수 있는 물건이기 때문에 부동산 가서 조사만 잘해서 입찰하면 됩니다. 싸게 사오고 보금자리론도 신청해서 받아서 이자도 싸게 내고 1억 정도가 있고 대출을 받으면 실제 아까 보여드렸듯이 원리금이 170도 안 될 거예요. 서울에 살면서 170 안 내면서 이런 집에 살 수 있는 거죠. 이런 물건도 있겠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시세 대비 한 5천만 원만 싸게 사도 어차피 살 거였으면. 그쵸? 또 보금자리론이 중요한 것 같은 게 쓸 수 있는 시기가 정해져 있어요. 연봉은 계속 오르기 때문에 보금자리를 쓸 수 있는 사람이라면 이 가격대에 당장 사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저는 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까 신혼부부는 연봉이 8,500 이하라고 했잖아요. 제가 회사랑 딜을 했던 적이 있어요. 제가 연봉이 8,000이 넘었었고 8,500까지 높게 해주겠다라고 했는데 싫습니다. 저는 그 한도 맞춰야 돼서 연봉을 낮게 하고요. 차라리 내년 성과급으로 많이 주세요라고 했어요. 회사랑 그렇게 얘기도 해봤었는데 이루어지진 않았지만 그렇게 딜을 해볼 수도 있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연봉도 그런 질문 많아요. 그러면 성과급까지 포함되는 거냐? 당연히 포함되는 거죠. 우린 연말정산 때 원천징수정수신 떼잖아요. 그걸 기준으로 보는 거기 때문에 다 포함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신혼부부분들이 꼭 하셨으면 좋겠네. 경매로 사야 돼, 무조건.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그 시기가 딱 신혼부부 때 아니면 또 하기가 힘든 거기 때문에 빨리 이것도 이용하시는 게 좋지 않나. 그리고 그것도 있네. 지금 연봉이 아니라 2년 전 연봉이에요. 아, 그래요? 직전 2개년. 그래서 이것도 어쨌든 지금 상황에 쓸 수 있으면 바로 쓰는 게 좋지 않나 라고 생각이 들고요. 권리분석 문제 없는 물건들인가요? 네, 채무자가 살고 계셔서 뭐 우리가 인수하거나 돈을 더 줘야 된다거나 이런 경우 하나도 없는 물건입니다. 그럼 마지막인데요. 성북구라는 곳이 있습니다. 제가 요 근처로 이사를 가는데 우리가 노도강이라고 하는 곳 중에 이제 노원구, 도봉구, 강북구인데 강북구 옆에 있는 게 성북구예요. 자, 얘는 5구제곱입니다. 얘가 5억 6,400이고요. 한 번 유찰이 돼서 2월 말에 입찰할 수 있는데 4억 5천까지 떨어집니다. 요 물건은 정릉역이라고 해서 우이신설역 또는 기름역, 4호선 기름역 요 사이에 있는 요 아파트입니다. 입지가 조금 안 좋지 않냐라고도 말씀하실 수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가격이 5구제곱인데도 4억대, 5억대인 거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근데 요 물건이요. 매물이 5구제곱인데 6억이 넘죠. 그리고 거래도 6억이 되죠. KB시세 6억이 안 되는데 낙찰 받아올 때는 우리는 6억 미치기 때문에 우리는 상관없어요. 매도할 때도 상관이 없습니다. 경매로 낙찰 받을 때는 KB시세 6억이야, 감정가 6억이야, 낙찰가 6억이야 세 개가 충족하기 때문에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자, 근데 요게 아까 4억 5천까지 떨어져 있는 게 지금 호가로 보면 최저가가 6억 2천이고요. 실거래는 25년 12월, 1월 최근 거래를 보면 6억대 다 거래가 되고 있었고요. 시세 대비 정말 아무리 못해도 1억 5천은 싸게 나온 거니까 이런 물건 경매로 받아서 경매로 싸게 받고 보금자리론까지 이용해서 실거주하면 돈도 적게 나가, 싸게 받아서 수익도 안전하게 챙겼어, 이자도 적게 내. 모든 이점을 다 챙길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더해서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가지고 와봤습니다. 이런 보금자리론 물건들 저희 수강생 분들도 스터디원 분들도 자격이 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분들한테 요거 다 드려서 그분들이 입찰할 수 있게도 해볼 거지만 여러분들도 나중에 물건 볼 때 이런 식으로 좀 관점을 가지고 바라보면 좋고요. 오늘은 제가 서울 물건을 말씀드렸는데 서울은 절대가 6억 이하로 맞추려면 연식과 입지가 조금 떨어져야 돼요. 단점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자, 우리가 눈을 좀 돌려서 경기도나 인천으로 가면 6억대에도 신축 아파트 역세권 물건들이 있습니다. 그런 물건들도 그 뒤에 소개시켜 드릴 테니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공매 그 원데이 특강을 제가 2월 초에 4시간 동안 준비를 했는데요. 경매를 배워보시고 아시는 분들을 위해 준비한 게 아니라 처음 하시는 분들 그리고 아예 부동산을 모르시는 분들 돈 어떻게 버는지 궁금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들을 수 있을 정도로 아주 쉽게 준비를 했으니까 그분들도 오셔도 되고요. 그리고 현장에서 직접 모의 입찰도 해볼 거고요. 경매의 프로세스, 구조, 공매에 대해서도 다 말씀을 드릴 겁니다. 당연히 처음이다 보니까 대출은 어떻게 돼요? 한도는 얼마나 돼요? 그리고 세금은 얼마나 내요? 이런 거 다 고민하실 테니까 4시간 동안 쏙쏙 이해가 되게 이제 말씀을 드릴 겁니다. 많이들 신청해 주셔서 오셔서 들어보시면 나도 할 수 있구나라는 용기를 또 얻어가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고정 댓글 참고해 보시고 신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저 마지막 물건 괜찮은데? 이거? 저는 탐나요. 모의입찰. 5억 2,222만 2천원. 진짜? 그렇게 싸게 받는다고? 난 내 얘기 들었으니까 높이는 거 아니야. 나보다 높게 받으려고. 아니야. 난 5억 4천, 5천 이렇게 생각했어요. 5억 4천? 실거주니까. 5억 4천은 돼야 할 것 같은데? 안녕.